2년 전 문마급 사무소에 소떼 80여 점을 기증해 화제가 됐던木工의 작가 강무민 씨. 요즘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의 앵마기 역할을 하던 소떼를 다시 수거해 보수하고 있는데요. 그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춘천 시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으며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정치인 엄재철 씨. 5번의 선거에 도전했지만 소수 정당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낙선했지만 또다시 도전을 꿈꾸는 엄재철 씨를 만나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초중고등학교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는데요. 4월 9일 가장 빠른 개학을 시작한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하루 전날과 당일의 학교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날까지 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맞습니다. 학원이나 교회 등 이 밀집 시설이 운영이 재개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필수 자격증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채용과 관련된 이 자격 시험, 채용 시험도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피로도와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예.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칫 방심하게 되면요. 다음 달쯤이 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환자가 폭증하는 악몽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동안 온 국민이 노력해온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효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을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생방송 강원 365 월요일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몇 달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 언제쯤 끝이 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이렇게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말을 할 때도 제 말이 들리시나 요요요요 뭐니까 받아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예. 네. 들려요 메아리로 네, 이렇게 뭔가 말을 해야 될 것만 그렇죠. 같습니다. 자, 네. 언젠가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날 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활기찬 소식들로 안방극장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요,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두 분은요, 이 소떼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떼. 그럼요. 알고 있죠. 네. 저는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요. 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려가지고 찾아봤어요. 아이고. 마을 입구에 있는 막대기가 이렇게 긴데 위에 이렇게 새 달려있죠. 같은 모양이 예. 이렇게 있는 모형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네, 정답입니다. 명수 모르는 표정 같은데. 아유, 저는 알고 있었죠. 자, 강원 365에서도 네.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소떼와 사랑에 빠진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과연 사랑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소떼를 오랜 시간 만들고 계셨는지, 자, 제가 한번 그 사연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신이시여. 요즘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봄이 되잖아요. 방송이든 행사는 그냥 일이 줄줄이 물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뚝 끊겨버렸어요. 신이 있다면요,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요, 저에게 아이고 놀랬어. 어린 양이 놀랬어. 신이세요? 아유 정말. 근데 신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이러지 마. 연기 잘하시네요. 예. 박경민 그랬나? 너도 이 세상 아니 저 세상 미모 정도는 돼. 이러지 마, 제발. 1인 2역인데 둘 다 서로 네가 이쁘네요. 원하는 게 뭐야?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야 요즘 신들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바빠. 진짜. 신들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래요. 정부의 지침 좀 따라. 정부의 지침 좀. 쓸데없는 것 좀 믿지 말고.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진짜 이거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정말. 야 그러면은 문마급에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어. 거기 가잖아. 그러면은 아주 그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가장 먼저 낯선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요. 게다가 뭔가를 작업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사람들. 아니, 이분들 중에 귀인이 있다고요? 정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가면은요, 이 귀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 봤는데. 다시 봐도 예쁘네요. 선생님 맞으시죠? 맞으시죠? 당황스럽네요. 문마급에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어. 뭐가 반짝이는데? 그 귀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의상이죠, 의상? 제가 준비했어요.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목공예가 광노민 씨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해체하시는 거 이게 어떤 거예요? 예, 이건 저 솥대라고 합니다. 솥대가 뭐예요? 마을 오기에 그 이정표 역할도 하고 재앙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 솥대를 마을 오기에 설치했다 그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을 담고 있는 솥대. 광노민 작가는 이 솥대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그리고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솥대를 만드는 이유. 바로 솥대로 인한 큰 변화보다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솥대를 보고 좋은 기분을 느끼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작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봐보세요. 피디님. 여기 나이테 있죠, 요거. 예, 예, 예. 요 나이테 같은 게 진짜 이렇게 다 보여요. 머리 이 그리고 나이가 몇 조밀하게. 살인지도 알 것 같아요. 예, 조밀하게 거기 나오죠. 자연 이게 인위적으로 그대로 만드는 그 게 나뭇결을 아니라 보기 정말 위해서 그 결을 이걸 살리시더라고요. 4시간 정도 삶아요, 이거. 아. 4시간 정도 삶아서 피복을 벗겨가지고 네. 이 안에 이 손 지문처럼 이 나뭇결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르고 다듬더라도 최대한 나무 본연의 무늬를 살려 만드는 그의 작품들. 그래서 그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요때가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예. 끼워지는 방향에 따라서 새의 형상이 달라진다고요. 국민분들이 요즘에 너무 예, 힘들어서 예. 알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부정거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미가 들으면- 좀 다를까요? 지금 제가 그 삼각 거치대를 가지고 와서 네.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있어야 설명이 돼요. 갑자기 훌쩍 자리를 떠나는 작가님. 아우, 제 당황한 표정 보이시죠? 왜 당황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에는요, 다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잘 보세요. 어허.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촬영할 때는 카메라 이렇게 등지지 마시고 아, 교육을 하시는군요. 과외. 바로 돌아서 막 피디님이 커트할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되신다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이제 솥대에 가 계셨어요. 이게 정말 리얼리티고 꾸며지지 않는 방송, 생방송, 각본 같은 거 없어야 된다니까 피디님. 근데 진짜 야,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아유, 저 배터리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요? 우리 작가님 진짜 꾸며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예.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이제 3마리가 얹게 되는데, 맨 앞에 이 솥대의 이 부리가, 이 삼각꼬치대 맨 앞에 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이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은 평온하다는 이제 뜻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그게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평소엔 찾지 꿈이 없는 않던 방송만큼 정말 우리 사전 작가님 꿈이 펼쳐. 없으시더라고요. 아, 예. 만드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시네요. 지우고 다시 쓰길 그래요.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는지 완성이 되기까지 혹시 소요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아마 빨리 해도 한 열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이거 완성된 작품을 못 본다는 얘긴데 이거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요 근처에 설치 시공돼 있는 데가 있는데 절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걸로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예, 그러시죠.
아, 진짜. 이제 커트했어요. 그러게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돌아서 이제 가시면 약간 이게 지금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졌지만 선생님께서 기가 막히게 편집하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셨는데 자막으로 예. 리얼리티가 조금 떨어졌어. 한 20번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노민 작가의 손길이 거친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솥대뿐만 아니라 촛대 등 다양한 옛날 생활용품들까지 재료 본연의 모습을 살린 다양한 목공의 작품들을 만들어온 광노민 작가. 하지만 그가 가장 열심히 만드는 것은 바로 솥대라고 하는데요. 저 이제 발견했어요. 선생님 여기 목에다가도 이렇게 솥대를 하고 계시네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솥대와 좀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세요? 어딜 지나다가 솥대가 돼 있는 거를 보고 야 이걸 내가 좀 만들어서 어느 공원이나 또 마을 어귀에 해놓으면 괜찮겠구나.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는 원래 건설 기술자였는데요. 현장을 누비며 일하던 중 취미로 만난 목공예가 이제는 그 30년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반응이 어떠세요? 맨 처음에 이거 네. 만들고 그럴 때는 예쁘다 그러고 잘 만들었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그걸 죽을 때 가져가려느냐고 아하. 뭘 그렇게 자꾸 만드냐고 왜 자꾸 그런 거 마음이 가져오냐고. 달라지셨나 봐요. 방송용 멘트는 없어요. 예. 솥대와 아주 사이에도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사모님께서는 집에서 만드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조용히 계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좋죠. 대답 너무너무 시원하십니다. 네. 그때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네. 예, 환영이잖아요. 대환영이죠. 알고 보면 그때 어렵지 만드셔요, 않은 경희 솥대 씨도. 만들기. 먼저 솥대에 올라갈 새의 머리와 목 부분을 다듬어주고요. 몸통에 구멍을 내고 접착제를 발라 머리 부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새의 몸통 아랫부분에 구멍을 낸 뒤 접착제를 발라 대와 연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받침대와 연결해주면 끝! 저 경윤 씨 손 그게 맞죠? 어렵지 않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예. 작가님 합니다. 이거 약간 리얼리티로 편집을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은 낫나 봐요. 여러분들 때 어떤 소망을 담고 싶으세요? 참 이 솥대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와 굉장히 닮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땐 저게 뭐 그렇게 참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들통에다 놓고 아랫부분을 4시간 삶고 또 윗부분을 또 4시간을 삶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만드는 마음처럼 모든 일을 수행해내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방송 커트! 세상 모두가 힘겨운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가식도 허락하지 않는 광노민 작가의 세상. 그의 세상을 한치 꾸밈없이 담고 있는 우리의 솥대는 이제 당신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공예가 광노민 씨를 만나봤는데 정말 네. 작품 하나하나에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뭇결 맞아요. 하나하나 살린 그 솥대 애정이 담겨 있으니까 더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경윤 씨가 이제 직접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도 네. 가져왔습니까? 아우. 궁금하거든요, 저희. 우리 이렇게 실물이? 방송하지 말자. 아, 그래요? 짜여진 거 아, 그래. 아니, 지금 눈앞에 딱 보이는데 가져왔냐고 물어보니 이거 너무 이게 리얼성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게 거기 있었군요. 네, 저 못 봤어요. 구경만 네. 하세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아,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이게 가져다니는 거는 이제 거리두기가 아니까 아, 여기 예. 뭐 아웃발치에서 구경만 좀 해주세요. 아니 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요 네. 더 예쁘고 더 멋지고 근데 여기에 의미까지 좋으니까 아, 더 그럼요. 멋진 게 아닐까 싶어요. 아우. 저기 있군요, 저 맨 왼쪽에. 요거, 경윤 씨가 요거. 만든 예, 거. 예, 예. 어. 조심하세요. 요거를 이제 제가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거의 한 80% 도와주셨고 제가 한 20% 이제 접착제에다가 이제 고정시키는 정도만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소떼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바람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마을의 안녕, 평화 같은 거를 이제 빌기 마련인데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원, 좀 바람 같은 거 빌고 싶으세요? 요즘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맞아요. 잠잠해져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 이게 또 소떼 의미랑 거의 부합하지 않습니까? 네. 마을의 이 애군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다 주지 않습니까? 네. 소떼가 그 기운이 좀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안 좋은 기운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요. 진짜 우리 짜여진 방송 말고 예. 코로나19도 빨리 사라지고 예. 저도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였죠.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에도 불구하고요. 투표율 정말 역대급으로 맞습니다. 높았고요. 많은 이슈들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이 정당들이 선거 이슈를 다 이렇게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 진출을 노렸던 소수 정당들의 입지가 더 좀 좁아졌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올해는 소수 정당이 좀 더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아름다운 도전을 펼친 후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선, 제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대선에 대한 꿈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통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국회의원까지 한번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전 5기를 외치며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엄재철 후보. 카페에서 혼자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춘천처럼 하천 양구 갑 선거구입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가 4.5%의 득표율로 3위가 예측됩니다. 1, 2등 각축을 거리면 좀 이렇게 좀 어디 모여서 좀 보고 하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3등이잖아요. 거대 양당 사이에서 강원도 유일의 정의당 후보였던 엄재철 씨.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 내심 높은 지지율도 기대했었죠. 1, 2등은 잘 모르겠고 저는 두 자리까지 갈 것 같아요. 15%? 더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뛰었던 그는 기호 6번 엄재철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오늘은 마지막 선거운동 날입니다. 선거운동의 시작은 춘천역. 춘천역에서 새벽 첫 차를 타는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를 내십시오. 엄재철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24시간도 모자랍니다. 밤에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어요. 게다가 또 들어가서 또 SNS 하고 오늘 마지막 날 춘천 시민들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낼 거 내용 정리하고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런 생각하다가 한 2시간, 3시간 잤나? 근데 자긴 잤어요. 새벽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선거운동.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오는데요. 하지만 그의 열정만큼 지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후보님의 마음은 계절적으로 표현한다면? 봄이고 싶어요. 뭐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계절은 지금 오는 거예요? 아직 추워요. 아직 진보정당의 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봄이고 싶습니다, 저희한테도. 그의 마음이 겨울인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주행. 김진태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되면서 그의 지지층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6%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 2.4%였습니다. 130석, 150석까지 정당이 하나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5시, 6석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한테 양보하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허 후보가 양보하고 제가 하면 김시성까지 그 후보한테 제가 질 것 같아요? 그럼 그쪽 후보들은 찍었던 지지자들은 다 엄재철 안 찍나요? 역으로 그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다 그 질문을 안 하고 작은 정당, 작은 지지율에 가지고 있는 후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암묵적으로 많이 듣죠. 제 앞에서 많은 얘기를 안 하도 그 시선들이 있잖아요. 문자도 와요. 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6%밖에 안 나와? 한 그래도 9% 1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다음 기대를 갖고 막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막 4점 몇 프로 그다음에 2.6%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 여론조사 믿을 게 못 되구나. 그다음부터는 안 믿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 막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런 심리잖아요. 사표 심리 때문에 김시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이쪽 몰아줘야 되는 거에 여전히 작동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서 5번째인 이번 선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넘치는 친근감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엄지철입니다. 큰 정당들, 기득권 양당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세도 있고 그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이미 30% 이상은 좀 갖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는 바닥부터 다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배, 4배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은데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인사했죠. 인사만 드리고 그러니 이제 저희 엄지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엄지철의 정책, 그다음에 진보정당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복지 이런 걸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길거리에서 인사만 하죠. 그 사람들이 아, 저 엄지철이 또 나와서 인사하네? 뭐 이런 건 있어요. 외로웠던 아침 선거운동이 끝나고 출근길 선거 유세를 위해 그의 운동원들이 모였습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며 부쩍 힘이 나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시민들에게 인사합니다.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어저께 밤에 우리 유세차에 어떤 차가 막 오더니 이 조수석 쪽에 어떤 여성분이 꽃다발을 건네는 거예요. 우리 유세차로.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아니 진짜 어떻게 우리 유세차로 오셨지? 그랬더니 저희가 6번이거든요. 6송이. 6송의 튤립을 지금 상상하기로는 이거를 사서 꼭 우리 엄지철 후보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꽃다발을 사고 근데 저희가 춘천을 막 다니잖아요. 아마 막 빙빙빙빙 또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선거에 드는 비용도 넉넉지 않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엄지철 후보. 그가 가진 최고의 장점인 친근감을 무기로 밝게 인사합니다. 바쁜 출근길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우리 다 즐겁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당원들인데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야 시민들 즐겁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막 어설프지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좋아해요. 6번이라서 손짓 같은 게 애매해요. 힘들어졌어요. 한 손으로 안 돼. 근데 한편에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인사를 꾸준히 하는 엄지철 씨. 리드 시스템 화이팅!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리는 유세차 위에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그의 진심을 전달해 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춘천 선거구가 이상하게 조정됐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엄지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춘천 선거구였어요. 그 전에 분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예비후보 막 뛰고 열심히 막바지에 와서 40일도 채 안 나온 상태에서 분구가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동명이에요. 그럼 나는 내 이름에 투표도 못해요, 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 철원, 화천, 양구랑 먼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난 춘천 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사는 데가 동면이에요. 저도 저 이름 못 찍었어요. 뭔 정치가 이러냐고요. 그쪽 주민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뜨거운 맛을 봤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죠. 무서운 게 있다면 못하죠.
긴 하루, 마지막 날의 선거운동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마지막 거리 인사를 위해 모든 운동원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역시 가족인데요. 4년 뒤에 또 나가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래요. 이번 선거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또 선거에 뛰어들고 제가 이제 막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나가는 웹자보 일정 이런 건 저희 집사람이 다 해요. 되게 모순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진보정당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어깨를 떠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그런 또 모순된 감정이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진보정당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의 딸 예은 씨도 아빠의 열정에 두 손 걷고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생한 만큼. 2층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다시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 120여일의 선거운동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희망인 사회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시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많은 사랑 엄대철 잊지 않고 내일 꼭 투표로 보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길었던 선거운동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약간 뭐 좌파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좀 일단 늦잠을 좀 자고요. 근데 아마 늦잠 못 잘 것 같아요. 또 버릇처럼 새벽에 일어날 거는 같아요. 바람에 지는 꽃이 있으면 새로 피는 꽃도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가는 시각, 차에 있던 선거용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엄재철 씨. 개표를 앞두고 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야, 겨울에 추울 때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왜 이렇게 푸념을 했을까요? 다음에 못 써요. 다음에 또 나가라고? 아니 나가도 6번은 안 되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번호가 없잖아요. 왜냐면 번호가 언제 확정이 됐냐면 본 등록 바로 직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했냐? 번호를 알릴 수가 없었어요. 따로 모여서 뭐 이렇게 구경할 만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1, 2등 각축을 거리면 좀 이렇게 좀 어디 모여서 좀 보고 하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3등이잖아요. 지지율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참 기다려지긴 하지만 3등이어서 이렇게 딱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수 정당이 설 자리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번의 도전과 5번의 눈물을 흘린 엄재철 후보. 기호 6번은 우리 마음속의 애잔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06년 춘천시 의회 후보를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거대 양당, 선거구, 분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겪으면서 열심히 뛰긴 했지만 그래도 안타깝게 이게 지지율을 높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춘천의 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르셨던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짠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 진심만은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한 발자국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젠가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따뜻한 새봄을 맞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종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축제장이나 행사장 가서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도 특별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럴 때마다 저희를 따라오는 차가 있거든요. 네. 이 생방송 강원 365의 살아있는 화석. 네. 박경일 리포터는 이걸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예. 불리는 네, 시주새 같은 리포터. 네, 예. 방송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렇죠, 딱 원투데이. 말을 할게요. 예, 예. 네. 네네. 방송 중계 차량. 아하. 요 역시. 정도는 뭐 알죠. 역시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뭐 중계차 뭐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주 송출실 역할을 하는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특수차라고 하는데 오늘 어떠한 다양한 특수차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 장거리 운송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캠핑카부터 특수 업무 차량까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데요. 국내뿐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되고 행복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사용자 맞춤 제작이라 더 만족도가 높다는 특수 차량들 구경하러 가실까요?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한 요즘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따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아쉽지만 근처 공원에서라도 꽃 구경을 하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야, 어딜 둘러봐도 아름다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봄입니다. 이럴 때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개조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고 즐거움인데요. 오늘 그런 차량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요즘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캠핑카. 이곳은 차량 정비는 물론 차량 제작과 개조가 가능한 벤처 기업입니다. 야, 이게 뭔가요? 남자들의 로망 캠핑카 아닌가요? 이 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캠핑을 떠나요. 아, 부럽다. 가고 싶다. 누구세요? 사람이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차량에 AS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척척. 차량 제작은 내 손 안에 있다. 황진우 씨입니다. 저는 캠핑카 하면 기존의 차량들이 다 완성돼서 나온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나 봐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은 생산시설은 같은 것들을 찍어내는 형태의 붕어빵 방식이라면 맞춤식 제작으로 가는 것들은 모든 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빼는 맞춤식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캠핑카를 만나봅니다. 이 차가 25인승 승합차인데 역시 캠핑카로 개조됐다고 하거든요. 안에 작업 중이라는데 들어가서 실내를 확인합니다. 2014년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됐고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차종의 개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내는 차 안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넓고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야, 확실히 여기는 넓네요. 마치 펜션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작은 2평짜리 펜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TV에 에어컨, 침대도 싱글이 아니고 더블이고요. 싱크대, 화장실까지. 와, 네. 이것도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제작했고요. 4인 가족을 위해서 침대의 사이즈부터 싱크대, 욕실, 그리고 TV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하나하나 맞춰서 제작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는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일단 고객님들이 타시는 거고 그 가족들이 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을 사실 때는 나한테 맞춰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4인 가족이 나는 TV를 보고 나는 음악을 듣고 나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배치도나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용도 변경과 제작에는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데요. 황진우 씨는 차량 정비와 제작 분야에서 10년가량 경험을 쌓고 2015년 창업했습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알려주지 않은데 차를 참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인가요? 이쪽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정보라든지 스킬을 제가 좀 많이 습득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하면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2015년도에 청년 창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만 제작하냐고요? 아닙니다. 특수목적 차량은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차는 병원이 많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 검진 차량으로 제작됐습니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죠. 전라북도 지역의 많은 업체들을 컨택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했는데요. 저희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지역으로 블로그 검색이나 조금 유명한 업체들을 검색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건과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제작이 완료된 뒤에도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에포터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대전의 한 연구소가 의뢰한 이동통신 측정 차량의 점검을 위해 나왔습니다. 이 차는 뭐 하시려고요? 이 차도 캠핑카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차는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차를 저희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계나 부분적인 점검을 좀 필요로 해가지고 가지러 왔습니다. 판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다고 그 이후에 연을 끊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AS하고 형태를 잡아드리면서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좀 타고 다니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변신도 기대해 주세요. 차종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람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차량 정비와 제작 기술도 필요한데요. 봄이 되면서 겨울에 쌓인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스팀 청소를 의뢰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주면 새 차처럼 번쩍번쩍 광이 나죠. 잠시만요. 야, 보니까 이 차는 차량 정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왜 들어온 거예요? 이 차는 차량 스팀 케어 때문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일반 새 차와 차이점들이 있나요? 새 차는 물로 해서 찌든 때가 벗겨지지 않지만 스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찌든 때까지 완벽하게 벗겨져서 차가 깔끔하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애 같으면 차량 주문이 많은 봄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다음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이 차량 관련 개조 제작 업체에서 회의하시는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이너는 약간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캠핑카 작업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보통 차들, 일반 거리에 다니는 차들과 똑같은 차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보니 그 캠핑카가 완성이 됐을 때 제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어쩐지 동질감이라고 할까 같이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중소기업 벤처부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접이식 회전 시트를 개발해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진출할 계획인데요. 세계 무대로 뻗어갈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한 3분과 4분 정도의 그런 팀원이나 아니면 지사장님, 주주님들이 있어서 같은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사람들의 뚜렷한 개성만큼이나 차량의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된 특수 차량,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차량을 만드는 사람들. 앞으로도 멋지게 변신한 특수 차량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월 9일에 1차 개학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온라인 개학을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네. 많고 혼란도 많았거든요. 온라인 개학 첫날의 학교의 모습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개학을 처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입학하자마자. 네. 기분이 좀 어때요?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고 좀 당황스러워. 빨리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지루하고 학교 빨리 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싶어요. 저도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빨리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수업 진도도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새 학기를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개학하면 이제 수업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서버 터질 것 같은데. 평소라면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운동장. 봄꽃이 피듯 아이들의 꿈이 활짝 피어났을 교실. 하지만 올해 학교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달 이상 휴교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텅 빈 교실에서 다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된 온라인 개학. 그날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4월 8일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곳은 설악중학교인데요. 학교 곳곳에 아이들의 제잘거림 대신 정막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는 참 쓸쓸해 보이네요. 그런데 교실 안에 있어야 할 교과서가 왜 학교 밖에 놓여 있는 걸까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그동안 미루어뒀던 아이들 교과서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 이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존에 다르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개학이 늦어지자 그동안 아이들도 부모님도 걱정이 컸는데요. 교과서를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애가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일단 좀 힘이 없어요. 친구랑 왕래도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돼서 혼자 애만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좀 답답하죠. 예, 좀 평상시보다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마음껏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겠지만은 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많이 뒤떨어질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걸어와 교과서를 받아갈 수도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턴 워킹 스루 이용 시간. 혼자서도 척척 교과서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네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지만 교실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와 교실이 유난히 넓어 보이는데요. 언제쯤 이곳이 아이들의 온기로 채워질까요? 그런데 교무실 풍경만큼은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지키고 있었던 선생님들 덕분인데요.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온라인 개학. 선생님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학생들도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래서 내일 아마도 개학이 돼 봐야 실제로 이렇게 구동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학생들이 3학년으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최근에 지원을 받아서 개설을 하는 쪽으로 그 집에서 해가지고 다행히 학교에 이렇게 컴퓨터실까지 오는 일은 없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집에서 다 가정학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반 교과가 아닌 예체능은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체육 시간은 어떨지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이건 혹시 동영상 편집기? 어제 찍었던 면역력 증강 체조라고 해서 타바타 운동을 4분으로 나눠서 4가지 동작을 2번씩 반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은 동작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아이들이 어떤 동작인지 인지할 수 있게 옆에 텍스트를 구성하고 그 동작을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게 반복 연습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 반복 연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동작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다시 카페를 통해서 올리면, 게시글을 올리면 제가 확인하고 출석 체크와 과제 체크를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편집을 할 줄 아셨어요? 아니요, 여기 이제 이거 하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사실 동영상 편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저도 지금 잘 모르고 미흡한 상태라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한창 수업이 이루어질 시간이지만 교실이 텅 비어있다 보니 개학이 실감나지 않는데요. 다들 집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겠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온라인 개학 첫날. 혼란은 없었을까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일주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공지사항이 전달이 잘 돼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 온라인 클래스 수강 여부가 출결과 관리된다라고 공지를 해두었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각을 하거나 응답이 없었던 학생들은 없었어요. C는 연지 한번 대답해 볼래? 텅 빈 복도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교실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교실로 들어가 보니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쌍방향 수업인가요? 이거는 쌍방향 수업은 아니고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공통된 플랫폼에 탑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과목 특성이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과목의 특성인데 PPT나 이런 걸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직접 띄워놓고 설명하는 게 제 과목 특성에 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운영하기 편해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어 선생님은 카메라 대신 태블릿 PC를 펼쳐두고 강의를 하시는데요. 태블릿 PC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비교 수준에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일단 EBS 기본 강의를 애들이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을 과제물로 작성해서 아이들이 풀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팔로업 강의를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업로드해서 아이들이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고3은 이제 당장 3학년 1학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입시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영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메신저로 비대면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면 학교는 매일 북적이고 공부의 열기로 뜨거웠을 겁니다. 고3 학생들의 불안감도 조금은 덜 수 있었겠죠. 설렘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온라인 개학 첫날. 분주했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서 학생들이 학교에 좀 등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러한 원격 수업이 또 학교 현장의 또 하나의 교육 기회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와서 선생님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는 상태지만 이 사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학교에서 만나요. 빨리 개학을 해서 운동장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땀 흘리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등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안녕. 원격 온라인 강의를 듣느라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집에서 장시간 동안 작은 모니터로 공부하시느라 힘들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프라인 개학 때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학 때 봅시다. 새학기가 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들하고 함께 맞아요. 반을 하게 될까, 뭐 이렇게 네. 엄청 설레게 되는데 좀 아쉬움이 학생들한테 클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이 큰 만큼 네. 이 온라인 강의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뒷면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료도 준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뭐니 해도 이 교실에서 다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그날을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학교에서의 수업이 재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박경일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이요. 제가 네. 요 네네. 소떼 관련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 소떼는 많은 분들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크박스를 이 소떼가 들어간 가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있더라고요. 예, 예. 있어요? 예. 오.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뭔데요? 무슨 노래예요? 그 미스터 트롯에서 예. 이찬원 씨가 부른 노래인데 진또배기라고. 진또배기. 네, 가볼게요. 예, 예. 자, 에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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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디야. 얼쑤. 어허. 예. 까먹었어. 가사, 자. 우리 세 마리 소떼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막아주는. 예.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기기기기 거리두기. 아하. 자, 들렸어요. 이제 가세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립니다. 봄의 전령사인 산채 중에서도 맛과 향이 으뜸인 산나물과 곰치, 아스파라거스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 기운 가득 느낄 수 있는 강원도 인제에서 그 맛과 향을 느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부천사 80대 할머니와 건물 임대료를 성금으로 내놓은 자영업자, 또 마스크와 성금을 건넨 장애인 부부까지 우리 곁에 작지만 큰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쌉싸래한 맛과 풍부한 식감의 두릅, 향긋한 봄의 전령, 곤달비와 산마늘, 눈개슴맛, 다양하고 풍성하게 즐기는 쌈채소까지 봄 입맛 살려주는 제철 봄나물과 쌈채소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십니다. 명수 씨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즘 마스크 정말 필수적으로 다들 그럼요.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투명 마스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투명 마스크요? 네, 투명으로 학생들이 된. 이렇게 검정색 마스크를 이렇게 멋있다고 쓰고 다니는 패션 건 봤는데 마스크. 투명 마스크는 뭐죠? 투명 마스크가 뭐냐면 네. 이 부산의 한 청각 재활센터에서 제작 중인 마스크입니다. 이 KF94 마스크 필터. 그 주변을 투명하게 제작을 해서 이제 밖에서 입모양을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마스크가 되는 거죠. 네, 예, 예. 부산에서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지금 제작이 그렇죠, 중인 네. 건데 사실은 더 많은 청각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보청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네. 사용을 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SNS를 통해서 이 제작법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찾아서 이 도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4월 20일은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장애인분들은 더 힘든 나날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사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